먼저 제 소개 잠깐 드리고 제가 오늘 왜 이 자리에 불려왔는지 쭉 이제 풀어드릴게요. 저는 입사하기 전에는 90년도 초에 대학교 졸업하면서 그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삼성에 들어갔던 목적이 있어요. 그 뭐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경상북도 농협에서 한 30년 가량을 직장생활만 하셨어요. 근데 그 직장생활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직장 다닐 때는 괜찮은데 직장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돈을 더 버시려고 82년도에 직장을 나오셔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집안 재산 다 집어넣고 집 담보 잡히고 융자 내고 그렇게 시작하죠. 근데 그 사업이 6개월 만에 그냥 싹싹 이렇게 말아가지고 드셔버리더라고요. 한마디로 망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그냥 이렇게 웃으면 돼요. 망했구나. 누가 망했나 보다. 저도 아버지가 망했는데 자식이 아버지 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뭐 제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내 돈 투자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당장 굶어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망해도 자식은요 별로 그렇게 안 하다요 그 부분이.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거의 뭐 시금을 전폐하시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평생을 직장생활 하셨어요. 평생 아침 5시 6시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셔가지고 결국 말년에 쫓겨나오시고 그래서 선택의 길이 없죠. 내 일을 해야 되니까 돈을 투자했는데 그 돈을 투자하고 싶어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한 1, 2억 들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보통 사업이 두세 배 더 들죠. 그래서 뭐 남의 돈도 땡겼을 거고 그리고 망하니까 너무 정신적인 충격이 크신 거예요. 그래서 화병이 오셨어요. 식도, 후두암. 식도하고 후두에 동시에 암이 오셨어요. 그래서 한 초병 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58에. 근데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를 앉혀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아버지가 이제 뭐 여러분들 혹시 보셨어요? 피골이 상접했다. 그런 말 들으신 적 있는데 직접 보신 분 있으세요? 예. 저는 아버지 그 편찮으시기 전에는 그 피골이 상접했다는 걸 이해를 잘 못했어요. 피골이 상접해서 뭐가? 근데 한 3년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면요. 얼굴에 정말 뼈하고 딱 껍데기. 우리가 말하는 이 표피 있죠? 우리 배웠죠? 진피, 뭐, 이렇게, 이런 거 다 없어지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나 앙상한 얼굴에 그 호흡을 못 하시기 때문에, 후두가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목에 구멍을 뚫으세요, 여기에. 그리고 식도가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배에다 구멍을 직접 뚫어가지고 위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호스로 우유라든지, 뭐 두유 같은 거, 그런 걸 부으면서 연명하고 계실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자식으로서 보기 정말 편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 절대로 직장 생활만 하다가 죽지는 말아라. 그 말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절대로 직장 생활 오래 하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 저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직장 생활 하실 때는 저희 집이 잘 살았어요. 뭐, 그러니까 그때 제 어린 나이에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매달 월급 받고 매달 용돈 줬으니까. 월급이 매달 나오니까. 근데 아버지가 회사 나오셔가지고 왜 나왔나 이런 건 제가 생각 안 하잖아요. 자식은. 왜 나왔지? 왜 사업을 해가지고 왜 망해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이게 이제 자식으로서는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죠. 그러니까 왜 그런 걸 하시게 됐는가는 저희들한테 이야기 안 해주잖아요. 부모님들은 앉혀놓고 내가 지금 회사에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정년에 내가 나갔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안 해주잖아.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직장생활 하실 때는 저희 집에 그런 데로 먹고 살만 했는데 회사 나오셔가지고 사업하다 망하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서울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등록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는 다녀야 되겠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택한 방법은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에서 그때는 국민은행에서만 학자금 융자를 내줬어요. 지금은 은행 대부분 다 융자 내주죠, 그죠? 그때는 국민은행에서 학자금 융자를 내줬는데 그 학자금 융자 6번을 받았어요. 6번. 그러니까 8학기잖아요. 4년 다니니까. 그 중에 6번을 받았으니까 뭐 전부 다 빚으로 다닌 거죠, 학교를. 그러니까 집이 망하니까 제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업하다 망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왜 저보고 사업을 하지 말고 직장생활만 계속 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왜 직장생활 오래 하지 말라 그러냐고 그렇게 제가 그런 말투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직장의 인생을 평생 보장해 주는 것 같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장도 인생 평생 보장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오늘 모처럼 쉬는 주말인데
친구가, 가족들이, 선배가, 후배가 막, 가자고 막 꼬셨죠. 그죠? 처음 오신 분도 계시죠? 참 신경질 났죠. 그죠? 되게 왜 와야 되는데? 나 지금 대기업에, 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중역이야. 우리 남편 지금 삼성현대에서 잘 나가. 어깨 힘 팍 주고 오신 분도 계시죠. 그죠? 목 힘 주고. 제가 오래는 안 살아봤는데, 그 목에 힘 빨리 빼는 게 좋아요. 그 목에 힘 오래 주고 있으면 있을수록요, 여러분 인생의 미래가 불안정해집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자리라도 여러분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느 날 그 자리를 뺏어가요. 누가? 월급 주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주기 싫고 딴 사람한테 주고 싶으면요, 사람 가르쳐버려요. 부품처럼.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결국은 나와야 된대요. 직장을 다니면 젊을 때는 뭐 팔에 팔뚝에 힘도 있고, 그죠? 다리도 튼튼하고 얼굴도 반짝반짝 예쁘고, 그죠? 빛나니까 월급을 주지만 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때요? 근육도 줄어들고 얼굴도 쭈글쭈글해지고. 저도요, 오래는 안 살았는데 40대 중반이 서서히 돼갑니다. 요즘은요, 엎어서 못 잡니다. 옛날에는 뭐 자고 싶을 때 뭐 그래서 아무 데나 아무 포즈로는 잤는데, 요즘 엎어서 자고 딱 일어나면 이 베개 자국이 찍혀요. 한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두드리면 바로 나왔습니다, 이게. 요즘 안 나옵니다. 한 3시간 지나도 안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오늘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용기와 패기로 가득 차 있어도 결국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남들은 나를 그렇게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회사에서 나오고 나면 할 수 있는 건요, 내 사업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회사에 나와가지고도 내 사업 안 하고 아파트 경비실에 앉아 계셔도 돼요. 근데 그러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래도 직장생활 한 10년 정도 해나가면요, 내가 분명히 잘릴 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돈을 모아놓습니다. 그죠? 자영사업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건요, 내 사업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놈의 사업이라는 것, 꼭 망해가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했는데 한 방에 성공했다. 몇이나 했습니까? 확률상 거의 힘들어요. 거의 다 망해가면서 배우는데, 어때요? 망해도 저희들처럼 젊을 때 시작해서 망하면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처럼 나이 50이 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사업이 망했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모든 걸 다 체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 정신이 병 들어갈 때 몸의 병도 따라오나 봐요. 결국은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주시는 마지막 유언이, 마지막 말씀이, 너는 절대로 직장생활 평생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 회사에서 월급 준다고 그게 길들여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진짜 목숨이 경각에 다가왔는데 그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참 그 말씀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지금도 생각납니다.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무슨 사업을 하시냐? 한우 사업을 하셨어요, 한우. 평생 농협에 계셨으니까 소를 얼마나 잘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평생 농협에서 그 한우 취급하시고 그 농사일 하셨으니까 그 농촌에서는 또 소가 얼마나 재산이라는 걸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82년도 전 재산을 투자한 한우 사업이 그 전두환 씨의 정책 변화, 지금 기억나세요? 정경화 씨를 시켜가지고 그 수입 쇠고기 너무 많이 갖고 들어와가지고 소고기를 땅에 묻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한우 값이 어떻게 됐어요? 폭락을 했죠. 그때 농어민 후계자들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는 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라는 건 내가 게으르고 나태해야 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은 정책이 바뀌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한우 사업하겠다고 만든 우사가 있었어요, 우사 한켠에 그 우사 그 관리하는 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서 누워 계셨어요. 병든 몸을. 그래서 정말 성공해보겠다고 시작한 그 사업체 방 한 구석에서 누워가지고 정말 생명이 다해가면서 저한테 주신 그 마지막 한마디가, 절대로 직장생활 오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말씀을 들었는데 솔직히요, 머리로 이해는 하겠지만요, 마음으로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회생활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삼성에 들어갔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삼성에 들어가고 싶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저는 원래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자동차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차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지금 KTX 나온 지가 꽤 오래됐죠, 그죠? 제가 부산에도 제 그룹이 있고 대구에도 제 그룹이 있고 전국에 다 제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이렇게 같이 미팅하러 다니는데 한 번도 KTX 타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럼 비행기 타고 다니느냐? 비행기는 더 안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운전하고 다니는 게 그렇게 좋아요. 오늘도 운전하고 오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자동차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학교 졸업하면서 제가 기공학과를 갔던 이유도요, 자동차 하려고 간 거예요, 사실은. 갔는데, 제가 아버지 유언을 딱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자동차 회사 들어가봤자 평생 직장생활 해야 될 것 같고, 뭐 중간에 다른 선택을 해봤자 뭐 카센터 정도 뭐 할 수 있는 그런 자영업의 기회가 있긴 하지만, 그걸 뭐 대학교 졸업하는 마당에 카센터를 생각할 수는 없고, 내가 일단 좋아하는 자동차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 회사 뭐 현대나 기아나 대우 이런 데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졸업할 당시만 해도 90년도 초만 해도 뭐 서울에서 학점 B 플러스 정도만 되면요, 어떤 회사도 다 원서가 와 있었어요. 내가 원서를 찾으러 가는 게 아니고, 구하러 가는 게 아니고, 과 사무실에 가면요, 원서가 쌓여 있었어요. 그러면 3학년 졸업할 때, 3학년에 4학년 올라갈 때 그냥 아무 회사나 탁 잡아가지고 제가 쓰면요, 그냥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요. 그 정도로 취직이 잘 됐어요. 근데 제가 현대 대우를 선택하지 않고 삼성에 들어갔던 이유는 아버지 유언 때문에 그래요. 빨리 이 사회를 배워가지고 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 때문에. 그래서 다른 회사 들어가는 것보다는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삼성이 많은 걸 가르쳐 준대요. 그리고 많이 경험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회사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많이 부려먹더만요, 그게. 예. 그러니까 당연히 배우는 것도 많죠.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삼성에 들어갈 때 막 굉장히 정말 사회에 대한 어떤 강한 포부를 갖고 정말 도전 정신을 갖고 뛰어 들어갔어요. 삼성에 갈 때. 그 삼성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 연수원 저희 동기 기수가 한 140명 정도 이렇게 연수를 받는데, 제가 나올 때 뭘 잘해서 그런지 모르죠. 나올 때 2명한테 주는 포상이 있어요. 그 2명한테 주는 포상을 제가 받았어요. 예. 그만큼 우수한 성적으로 연수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이 삼성 연수원은요, 혹 삼성에 다니시는 분 계시죠, 그죠? 삼성 연수원에 들어가면 이렇게 번호판 이만한 걸 여기 붙여요. 여기. 그 번호판에 다 붙었어요. 자기 번호표가 다 붙었어요, 옆에. 근데 옆에 보면 저런 모니터, 여기도 있네. 저런 모니터가요, 벽마다 쭉 설치가 돼 있어요. 삼성에 들어가면 연수원들이 다 그래요. 그러면 그 모니터를 안에서 통제실에서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졸았다 바로 감점입니다. 그럼 졸지도 못하냐, 사람이. 졸리면은 뒤에 나가서 있으라는 거예요. 삼성이 정말 인간 관리, 인적 자원 관리는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상을 받았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번도 안 좋은 거예요. 뭐 시험을 잘 치고 이런 게 아니고 한 번도 안 졸았어. 그만큼 제가 뭐 실력은 없지만 정신은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사회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내가 빨리 배우고 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삼성에 딱 들어갔죠. 열심히 했겠죠, 당연히, 그죠? OJT, 온더잡 트레이닝이라고 그럴 때, OJT 때 막 이 부서 저 부서 막 다니잖아요. 그럼 막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 다 붙들고 물어보는 거야. 뭐 물어봤겠어요? 얼마 하셨어요? 앞으로 뭐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삼성에 거래하는 중소기업 사장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사업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사업을 알아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삼성의 중소기업 거래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삼성에 근무했던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삼성에서 경험을 쌓고, 인맥을 쌓고, 실력을 쌓아가지고, 나가서 사업을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뭐 실력 쌓고, 인맥 쌓고,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겠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회사에서 이렇게 좋은 조건을 주더라도 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업을 알아보니까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왜? 그 물어보니까 보통 사업하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돈으로 막 5억 정도 이상, 10억 정도 이상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돈이 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면요, 한 달에 500만 원을 못 모으죠. 월급이 52만 원인데? 그러니까 1년에 500만 원을 모을 수는 있어요. 우리 동기 중에 1년에 500만 원 모으는 친구 있더라고요. 진짜. 와, 놀랐어요. 그 어떻게 하면 1년에 500만 원을 모으느냐? 그때 당시에 제가 삼성에 처음 입사할 때 초봉이 52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 1년 만에 500을 모으는 거예요. 그 어떻게 모으느냐? 일단 기숙사에서 살아야 돼. 그 밥은 무조건 회사 식당에서 다 먹어. 절대로 노래방이라든지, 절대로 외부 당구라든지 절대로 이런 거 안 해. 그러니까 회사하고 숙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렇게 살면요, 1년에 500만 모아요. 그래서 1년에 500만 원 모은다 칩시다. 그 사업자금, 미니멈 2억. 모으려면 몇 년 걸려요? 20년? 40년. 그럼 몇 살이에요, 제 나이? 70이 넘어요.
그 제가 그 계산해보고요. 다 포기했잖아요. 아버지, 왜 유언만 남기셨나요? 유산도 좀 남기시지. 이게 사람이요, 무언가 해야 되겠다는 꿈은 있는데 현실이 안 따라주죠. 불평분자로 바뀌어요. 그 차이만큼이나 불평이 생겨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도 안 행복한 거예요. 아이씨, 막 짜증나게 이 월급 50만 원 받아가 언제 막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그냥 이거 모아서 뭐해 다 써버리고, 그리고 맨날 카드 끌고, 카드 그 현금 서비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제가. 저 그렇게 삼성을 한 1년 다니는데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이 송충이는 솔잎을 먹으라 그랬던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야, 나는 어차피 내가 하려고 그러던 자동차, 그거 하는 게 낫겠다. 어차피 직장생활 평생 할 것 같으면 좀 내가 좋아하는 거 자동차 회사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무쏘 만드는 회사 쌍용 자동차로 옮겼습니다. 예, 92년 옮겼어요. 좋더라고요, 진짜. 왜냐면 회사 출근하면 맨날 하는 게 차 몰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시험실에 갔기 때문에 신차, 그러니까 여러분 무쏘 바깥에서 못 봤을 때, 우리 일반 길에 도로에 무쏘 안 다닐 때 저는 무쏘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막 이상한, 사실은 기밀도 아닌데, 그게 또 기밀이라고 차를 막 스치폴 붙여가지고 막 위장막을 씌워요, 막 차에. 그런 차 가끔 보시죠, 그죠, 길에. 예, 그래서 그게 프로토카라는 건데, 그걸 몰고 막 다니면요, 사람들이, 이거 무슨 차냐고 막 물어요. 그럼 이게 앞으로 새로 나올 차인데 이러면서 막 내 차처럼 폼 잡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이제 괜히 신나는 거예요. 우리 엔지니어는요, 희한한데, 그 희열을 느껴요, 그렇게.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남들이 안 타본 차를 내가 먼저 탄다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뭐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차 몰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데는 또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가 그 벤츠하고 합작이 돼 있어가지고 벤치 마킹을 하거든요. 그러면 벤츠도 가져 들어오고 렉서스도 가져 들어오고 막 이래요. 그러면요, 그 좋은 차들을요 막 몰고 타고 다니는 거예요. 내 차도 아닌데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직장 생활이 재밌었어요, 이게. 근데 그렇게 재밌는 직장 생활이 한 3년 정도 지나가니까 하는 일은 여전히 재밌겠죠. 일은 재밌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에. 왜냐하면 저보다 먼저 근무하신 차장님이나 부장님 보면 절대로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가 평생 직장생활 하시다가 말년이 어떻게 되는 걸 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냥 현실에 그 미래에 대한 대안 없이 그냥 하는 일에만 만족하다가 가다 보면 어느 날 아버지처럼 잘린다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갑자기 불안스럽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야, 뭔가 좀 해야 되겠다. 그 미래를 위해서 뭔가 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저도 직장생활 한 3년 차가 되니까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요, 솔직히 직장생활 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미래 준비는 고작하고 현실 그 자리 지키기도 급급하잖아요. 왜냐하면 밑에서 치고 올라오죠. 위에서 누르죠. 그죠? 거기서 생존하려고 그러면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퇴근하면서 야, 내가 오늘 하루 너무 열심히 일했어. 내일은 정말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야지. 그러고 퇴근하는 사람 있습니까? 퇴근하면서 내일 업무는 어떻게 하지? 내일은 또 우리 부서장이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왜 직장에서 못 벗어나는지 아세요?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정신 여유가 없어요. 그냥 계속 다람쥐바퀴 돌듯이 매일매일 그렇게 월급 받고 좋아하다가 월급 받은 지 한 5일만 지나면 벌써 빌린 돈 다 갖고 나면 없잖아요. 그러면 또 마이너스 통장 또 만들어야 되고 또 현금 서비스 또 받아야 되고 그게 제 인생이더라고요. 미래는 고사하고 당장 월급이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제가 쌍용 다닐 당시에 이제 그때 한 2, 3년 했을 때 이제 월급이 한 76만 원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거 가지고도 여전히 모자라요. 왜냐하면 학자 뭉자 받은 거 여전히 이자 갖고 원금 갖고 있었고 또 제가 그때 당시 옥탑에 살고 있었는데 서울 달동네 봉천동이라고 달동네 요즘은 이제 다 재개발해가지고 아파트로 들어와 있지만 그때만 해도 정말 너무너무 썰렁한 빈민가가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옥탑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옥탑조차도 그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내서 제가 그 세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돈 갚아야지. 좀 더 나게 살고 싶어도 제 머리에 떠오르는 거는 신문 배달 해볼까? 우유 배달이나 해볼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것도 우유 배달은 또 알아보니까 그것도 권리금이 또 있대요.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권리금을 줘야지 그 배달할 수 있는 권리를 사더라고요, 그게. 그 돈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건 신문 배달밖에 없는데, 한 번이라도 해봤을 것 같아요? 못하죠. 왜? 출장 가야 되는데, 출장 가는 게 중요해요? 신문 배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직장인은요, 과외돈 버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막 여기저기 다 막혀 있을 때 어느 날 우리 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우리 부장님이 어떤 분이냐면 저희 쌍용이 독일에 벤츠하고 합작되어 있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무쏘는 벤츠 엔진이다 그런 광고 들으신 적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 연구실에는 독일 연구원들이 상당히 많이 와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우리한테 벤츠의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데 영어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어로. 저 같은 사람이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듣지? 왜냐하면 우리 솔직히 제가 뭐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사회 분위기가 그랬어요. 우리 80년대 대학교 다닌 우리 공대생들은 뭐 그냥 원서나 좀 읽으면 되지. 그 정도 수준이었지. 뭐 영어 회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가진 사람은요 100명 있으면 과에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가르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애들 보면 자연스럽게 하지만 우린 그때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막 독일 사람들이 막 이야기해 주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통역관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김종규 부장님이라고 한양공대를 졸업하셔가지고 미 워싱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밟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저희 뭐 당장 부장님이기도 하지만은 박사시고 뭐 나이도 저보다 한 10살 이상 더 많으시고 그리고 또 집안도 좋아요. 저는 옥탑에 살 때 이분은 그 3번에 50평 아파트에 살았어요. 이미 그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뭐 너무너무 제가 부러운 분이에요. 뭐 딴 거 다 빼고 부장님이라는 그 자체 하나만 해도 하나같이 보이는 거예요, 원래. 예.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저를 바깥에 좀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군소리 할 게 없죠, 그죠? 무조건 나갔죠. 부장이 보자 그러니까. 부하 직원이니까. 근데 갑자기요, 뭐 이상한 세제를 하나 보여주면서 이게 때를 잘 뺀다 그러면서 손에다 구두약을 바르더니 세제를 보고 막 비비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더니 이게 뭐 수건을 갖고 닦아가지고 물에 넣고 건드렸는데 손에 구두약 없는 게 아니고 수건에 있는 구두약도 없더라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그 마술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공돌이들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또 뚫어지게 보거든요, 그거를. 예. 그러고 나더니 갑자기 이 종이를 떡 꺼내는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3개를 딱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써보고 좋으면 남들한테 전달하면 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동그라미 딱 보는 순간에 뭐예요? 피라밋. 이 피라밋인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설명을 처음 들은 날이 93년도 10월 달이에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삼척동자들도 피라밋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년도 중반 후반에 카메라 출동 추정 60분에서 가장 많이 다뤘던 이슈가 뭐예요? 피라밋 PSR이잖아요. 저 공부는 안 하고 또 그런 거 많이 봐가지고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제가 그 4학년 때는 서울 신촌에서 피라밋 하는데 가본 적도 있었어요, 제가. 왜 가보게 됐냐면요. 제가 이제 4학년 때, 당연히 힘들었겠죠. 뭐 집에서 등록금도 안 대주고 이러니까 이제 뭐 고학생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금요일날 수업 마치고 혼자서 제 자취방, 진짜 양팔을 딱 피면요. 양팔이 제 양손에 딱 동시에 딱 닿아요. 그런, 그 바로 옆에는 또 재래식 화장실이야. 옛날에는 요즘도 그런 집 있나 몰라? 그런데 제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딱 들어오면요, 집이 있기 싫어요. 그럼 혼자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요, 방황을 합니다. 돈이 있어가지고 뭐, 여자친구 사귀고, 그럴 여력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로 이제 방황하는 친구들이 주로 가는 곳이 이제 명동이라든지, 아니면 신촌이라든지, 뭐, 이대 앞이라든지, 이런, 이렇게 번화가를 갑니다. 거기 이제 헤매는 거예요. 이렇게. 헤매는 저희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나왔는데 이런 이야기 하니까 진짜 이상하죠, 그죠? 근데 다 이런 과거가 있어요. 헤매고 있는데 어느 날 저같이 이렇게 입은 양복 입은 사람이 하나 다가오더라고요. 다가오더니 봉투 하나를 딱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원칙이 있는데 살면서 아무리 없어도 원칙은 있죠. 원칙이 있는데 길 가다 누군가가 뭘 주면은 무조건 받자. 왜? 주는 게 거의 다 전단지라든지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는 사람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주는 걸 안 받으면 이분은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나는 하나도 안 힘든데 이분 삶에 도움을 준다.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건 무조건 다 받아요, 제가. 받아가지고 뭐 호주머니 집어넣고 있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더라도 꼭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꼭 받으세요? 예. 그 안 받으면요, 그분은 훨씬 더 오랜 시간을 그 더운 여름날, 추운 겨울날 거기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가능하면 여러 장 주세요, 막 이래 받아가 가고 이래요. 예. 그날 이제 봉투가 있는데 봉투는 하나밖에 안 주더라고. 하나 주니까 이제 봉투는 또 제가 처음 받아봤어요, 또. 뭐 다른 거 광고지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봉투를 꺼내 읽었어요. 읽어보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적은 투자로 고소득을 법니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리고 매니저 누구누구. 그래서 문장을 너무 잘 적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피라미드 하는 사람이 적었으니까 얼마나 잘 적었겠어요. 그게 막 솔깃해지는 거예요. 그걸 딱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내 매니저 누구누구 전화번호 딱 전화 걸었어요, 제가.
공지가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누굴 통해서 전달 받으셨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자가, 주기는 봉투는 남자가 줬는데 여자가 받더라고요. 그 이제 대표 그 비서를 한 명 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 매니저 누가 이렇게 봉투를 줬어. 아, 그래요. 그러면 신촌극장 앞으로 오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신촌극장 앞으로 갔어요. 가가 딱 서 있으니까 이렇게 입은 남자 한 명이 나오더라고요. 나와가지고 따라가시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세상을 압니까? 순진해 가서 따라갔죠, 그냥. 따라가니까 정말 한 30명, 4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 그 강의실이더라고요. 강의실인데, 앉아있으니까 좀 있으면 이렇게 어두워지더라고요. 아까처럼 어두워지더니, 아까 반짝거렸던 거 있잖아요. 빨간불, 노란불. 그게 막, 반짝반짝 막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누구누구를 쏘겠습니다! 이렇게 한 명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예. 저 같은 사람도 한 명 나와요? 나오더니, 칠판에 놓고 딱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그리더라니까요? 제가 그때까지 피라미드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보면서 설명을 쫙 듣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왜냐면 한 3단계가 내려가는데 제가 벌써 몇백만 원 버는 거야. 야,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멋진 일이구나. 제가 그러면서 너무너무 진짜 신기하게 그걸 봤어요. 근데 끝마치고 나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이 키트를 사가야 됩니다. 80만 원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때 등록금이 60만 원이었는데. 나는 왜 80만 원이 없을까? 이러고 돌아 나왔어요, 제가.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한 3일 있다 다 까먹었어요, 그냥. 예.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보통 다 그러잖아요. 그런 경험해도 다 까먹잖아요, 그죠, 저처럼. 근데, 한 몇 달 뒤에 카메라 출동이 딱 나오는데, 내가 갔던 곳 같은 거야. 거기가 지금 화면에 나오더니, 이게 불법 다단계고, 막 피해자가 나오고, 뭐 감금해서 숙박시키고, 뭐 교육을 시키고, 뭐 2층에서 뛰어내려다 죽고, 막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어이구, 내가 갔던 데가 피라미드였구나. 내가 진짜 안 가길 잘했구나. 내가 돈 얻기를 정말 천만다행이었구나. 뭐 이런 데까지 하면서 제가 너무 흐뭇해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막 우리 부장님이 그 그림을 딱 그린 순간 막 그 기억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장님이 피라미드에 빠졌구나. 이 양반이 80년대 미국에서 박사기 따느라고 카메라 출동을 못 봐가지고 이게 피라미드인지 모르고 이게 뛰어들어가지고 나까지 끌어들이려고 그러는구나. 이거 어떻게 말려야 되는데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친구 같으면 한 대 때려서 됐다 이 자식아. 피라미드야 임마. 그거 내 옛날에 해봤던 거야. 이러고 그냥 무시하면 되겠는데 부장님이니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생각해보니까 말리는 게 아니고 도망다니는 거더라고요. 도망다니는 거. 안 보면 돼. 어떻게 해서 안 끌려가야 돼. 열심히 도망다녔어요. 진짜 안 보려고. 근데 그게 안 돼요. 왜냐면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니까. 볼 때마다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때문에 잘 오셨을 거예요. 정학수 씨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한번 알아보세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책도 주시고 테이프도 주시고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기회가 되면 저희 부장님 보실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정말로 끈질깁니다. 진짜 은근과 끈기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요 성격도 무지하게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막 심한 욕을 해도요 인상하면 안 씁니다. 그 집안이 그래요, 집안이. 왜냐하면 여러분들 개걸개그 땡이 아저씨 뚝딱이 아빠 그 교육방송의 뚝딱이 아빠 그 김종숙 씨라고 알아요? 그 친형이에요, 저희 부장님이. 그 동생은 김종석, 저희 부장님은 김종규. 그러니까 집안이 그런 거예요, 집안이. 그 김종숙 씨도 한번 보세요. 그 나이가 몇이에요, 그게? 50이 지금 넘었을 텐데. 그 아직까지 이상한 안경 끼고 뿔다고 나가지고 그러고 놀고 있잖아요. 그죠? 그 끈기가, 그 집안이 끈기가 그래요. 그 집안 끈기가. 한 번 붙들으면 놓질 않아. 다른 개그맨들은요, 뭐, 잠시 나왔다고도 사라지고, 그죠? 뭐, 이거 있다, 저거 있다, 막 이러는데, 이 양반들은 어떻게 한 번 잡으면 놓질 않는 거야. 지금, 김종숙 씨는요, 학교, 대학에, 뭔가 또 새로운 거 개설했어요.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를.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핏줄이다 보니까 제가 걸려든 거예요, 그냥. 제가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제가 정말 암의 성공의 첫 번째 노하우를 말씀드린다면, 끈기가 있어야 된다. 끈기가. 뭐, 다른 노하우, 능력 다 필요 없어. 끈기.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다 가져간다. 예.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이 자리에 왔는데, 사업 설명을 들었는데, 처음부터 뭐 귀에 속속 들어왔겠어요? 정말 의심을 가득 안고 그냥
왜 처음 오면 다 그렇잖아요. 다리 꼬고 막 팔 끼고 앉아가지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듣잖아요. 내 낱낱이 분석하리라. 막 이러면서 듣잖아요. 예. 근데 제가요, 한 2, 30분 지났는데 이게 팔도 풀리고 다리도 풀리고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이런 게 있어? 야, 겉모습은 비슷한데 내용이 확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설명 들으면서 뭐 다이아몬드 되면 월세 1,000만 원 번다 막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기회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다이아몬드 1,000만이 들어왔던 게 아니고, 야, 정말로 금방 돈 안 되는 건 상관없는데 뭐 세상에 금방 돈 되는 거 있냐 이거야. 근데 정말 3년 5년 해가지고 정말 내 월급만큼만 들어온다면 정말 기가 막히겠다 이거. 그때 이제 제가 한 70만 원 벌고 있었기 때문에 SP 되면은 100만 원 번다 그러더라고요. 야, 저 100만 원 저거 정말 끝내주는 거다. 제가 이제 머리가 그렇게 안 나쁘니까 2번, 3번 들으면서 이 수입의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 70만 원하고 제가 첫 달에 암해가지고 1,040원, 그 1,040원하고 어느 게 더 귀한지를 제가 알았어요. 월급은 더 이상 늘어나기가 힘들지만은 1,040원은 내가 하기에 따라가지고 점점 늘어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눈에 보이면서 야, 정말 한 100만 원 정도만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말 나머지 인생이 보장이 되는구나. 그 제가 인생 보장된다는 건 뭐 벤츠 타고 뭐 여행 다니고 이런 인생 말고 아버지처럼 나이 50이 돼도 회사에 쫓겨나도 내 궁지에 몰리지 않을 수 있겠구나. 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내 마케팅 플랜이 막 너무너무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이게 듣고 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이거 안 하면 제가 돌겠더라고요. 예. 그때부터는요, 제가 스폰서한테 이 미팅 말고 다른 미팅 없냐고 물었어요. 우리 스폰서가 없대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미팅만 있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업라인 몇 분을 만나가지고 어디 미팅 없냐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는 본사에서 해주는 미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아갔어요. 갔는데 거기 우리 부장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자기 혼자만 듣고 있는 거야.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전업하는 사람이 많았대요. 전업. 초창기에는 막 풀타임으로 뛰어든 사람이 많아가지고 정학수 씨가 와가지고 그런 자리에 와가지고 풀타임 하는 사람들 보면 나도 회사 그만둬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까봐. 그래서 그런 자리를 소개 안 했고, 그리고 솔직히 자기도 잘 몰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뺏길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그런데 소개를 안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제가 그런 자리를 찾아다니면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부자가 되는 게 좋았던 게 아니고 정말 내 미래가 아버지처럼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격이 여러분들 이런 데 앞에서 나와서 막 강의하니까 성격이 굉장히 활달한 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안 그렇거든요. 우리 장인수 사장님이 저하고 너무 잘 알아요. 왜냐면 제가 낯도 많이 가리고 막 사람도 진짜 많이 가리고 색깔 안 맞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이래가지고 솔직히 여행 다니면요 거의 장인수 사장님 같이 있어요. 성격이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어색하다면 그냥 알았어 니 멋대로 해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저분이. 그러니까 뭐 리무진을 탈 때도 뭐 혼자 타면 심심하면 같이 타고 이러면 재밌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낯을 많이 가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걸 해가지고 크게 성공할 자신은 없는데 이 암의 설명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 모르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묻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는 내가 어차피 쓰는 제품 바꿔 쓰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그럼 큰 성공 이런 거는 제가 생각은 별로 안 드는데 정말 아버지처럼 안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그 생각이 참 강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데 와서 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랠리 들면 다음 달 SP 갑니다, 뭐 다음 달 에메랄드 갑니다 막 외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어떻게 저렇게 자신감이 차 있는 사람이 많은지, 어떻게 목표를 저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지, 저는 솔직히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제가 앞에 나와서 목표 외친 적이 없어요. 정말 이해되세요? 제가 저를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돼. 왜냐면 저도 이제 제 그룹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서 막 랠리 하면 나와가지고 막 화이팅! 막 이러고 막 들어 하시거든요. 그거 보면요, 진짜 놀라워요. 놀라워요. 아주, 근데 저는 못 그랬어요. 근데 저는요, 처음에 와가지고 그 목표 잡으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부담스럽더라고요. 목표를 가지세요. 사장님 이번 달에 뭐 하세요? 뭐 그러면요, 제가 마음이 그렇게 부담돼요. 뭐 앞에 나온 강사가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목표를 가지셔야 됩니다. 막 이러면요, 저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요, 제가 제일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나는 왜 목표가 안 생기지? 제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 이번 달 목표 이런 건 없고 아버지처럼 안 사는 거.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그 목표 잡으라는 게 참
저는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그 제 소망이었죠. 그때는 소망이었는데 하여튼 미팅 와가지고 이번 달 목표를 잡으세요. 뭐 목표는 장기 목표가 있고 중기 목표가 있고 단기 목표가 있고 이런 이야기 하면요 귀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걸 할 자신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제 퍼스널 분들한테는 목표를 가졌어요 이 이야기 잘 안 해요. 잘 못해요. 제가 왜냐면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에. 근데 그 목표는 가져라 해서 가지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가 어느 날 스스로 갖게 되는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왜 아멘을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부담스러운 목표가 저는 참 힘든 건데 이 랠리고 뭐 세미나고 오면요 사람들이 막 외치는 거예요. 보면 막 아줌마도 막 SP 간다 그러고 아가씨도 에메랄드라 그러고 막 외치는 거 보면요 왠지 나도 잡아야 될 것 같은, 왠지 나도 한 번쯤은 목표라는 걸 잡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루아침에 바꾸려 변화시키려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스폰서가 할 역할이에요. 제가 어쨌거나 미팅이 자꾸 오다 보니까 목표를 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표를 제 노트에 적었어요. 목표 SP 5년 이렇게 적었어요. 옆에. 5년 만에 SP만 되면 난 성공하는 거다. 이게 많이 웃으시잖아요. 요즘 SP 첫 달에 하는 분도 계십니다. 요즘 제품이 워낙 많으니까. 예. 근데 어쨌거나 하여튼 저는 이제 저 SP가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정말 저것만 되면 내 인생 완전 바뀌는 거다. 그리고 SP만 되면 정말 제가 소망하는 출퇴근 안 하는 그 인생. 제가 뭐 출퇴근 안 하는 인생을 사는 게 소망이라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참 얼마나 게으르길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또 그렇게 또 출퇴근하기 싫어할 정도로 게으른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공부는 잘 못했어도 학교 다닐 때 등하교는 잘했습니다. 개근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 출퇴근이 싫었던 게 아니고 그 출퇴근하는 인생이 싫었어요. 왜? 저희 아버지 정말 제 기억으로는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출퇴근하셨어요.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정말 성실한 분이셨어요. 옛날 어른들이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열심히 출퇴근하고 살은 인생의 끝이 뭐냐는 거야. 결국 회사에서 쫓겨나는 거야. 그런 출퇴근한 인생의 미래가 두려웠어요 저는. 그래서 제 소망은 내가 SP만 되면 출퇴근 안 하고 살아야지. 그게 제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나오면 딱 시작한 지 지금 한 달 됐습니다. 1년 만에 다이아몬드 갑니다! 막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와, 제가 놀랐어요, 진짜. 막 그런 분들 보면, 2년 만에 수석 다이아몬드입니다! 막 외치고요. 첫 달에 SP 갑니다! 막 외치고. 야,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1년 만에 다이아몬드 갑니다! 외쳤던 사람이 1년 지나서 다이아몬드 안 되니까 안 보이더라고. 저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꿈은요, 소나타보다는 벤츠가 낫고, 5년 만에 다이아몬드 되는 것보다 1년 만에 되는 게 낫지만요, 크기만 크다고 크기고요. 큰 꿈은 뭐냐? 내 가슴에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간절함의 크기가 큰 꿈이더라고요.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던 그 사람들이요, 창피하다고 사라지는 걸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 1년 만에 다이아몬드 가겠다 그래서 외쳤다가 1년 만에 다이아몬드 안 됐다 그래서 실패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꿈을 외쳤으면 1년 만에 안 되면 포기하는 게 꿈입니까? 저는요 최소한 꿈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꿈은 제 생각은 어떤 거냐면 정말 내가 살아생전에 한번 이뤄보고 싶은 거, 아니 내가 살다가 이루지 못하면 내 자식들한테 물려줘서라도 이루게 하고 싶은 거, 저는 그게 꿈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꿈을 헛떡 뒤집듯이 그렇게 뒤집나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요 정말 한번 여러분들의 진정한 꿈, 정말 진지한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를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암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간절한 꿈이 무엇인가? 저는요, 그 간절한 꿈이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만들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제가 처음에 이 암을 하는데요, 분명히 어려운 건 아닌데, 이 사업이 쉬운 것도 아니야. 왜? 회사 마치고요, 퇴근버스에서 딱 내립니다. 그 토요일 날 제가 이제 미팅을 가는데, 평택에서 12시에 마쳐가지고 1시에 차 타고 2시에 교대 앞에 딱 내리면 몽롱합니다. 왜? 퇴근버스에서 졸다 내렸거든. 그러면요, 미팅을 가야 될지 집에 가야 될지 갈등이 생겨요. 진짜 전철역 앞에 딱 서가지고 미팅 가려면 삼성동 쪽으로 타야 되고요. 이어서 교대에서 집에 가려면 봉천동이니까 서울대학 쪽으로 타야 됩니다. 갈등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 돈 안 되니까 당장
암에서 첫 달부터 한 2, 30만 원 주면은 당연히 삼성동 쪽으로 기차를 타고, 전철 타고 갔겠죠. 근데 첫 달에 1,040원 벌었어요. 이게 뭐 돈 되는 거야? 돈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막, 한 주일 동안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피곤해. 그냥 집에 가서 쉴까? 아이, 뭐, 오늘 미팅 안 간다고 무슨 뭐 일이 생기겠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울역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려고 그러다가도, 갈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요, 꿈이 얼마나 중요한 걸 그때 알았어요. 만약에 제 꿈이, 저는 성공해서 정학수, 학수 양론을 만들 겁니다. 학수 재단을 만들 겁니다. 학수 과안을 만들 겁니다. 제가 그런 꿈을 외쳤다면요. 제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졸려가지고 서울대 쪽으로 기차를 타면서, 학수 재단 안 만들면 철수가 만들겠지. 아이씨, 학수가 과안 안 만들면 영희가 만들겠지. 아마 제가 그러고 그냥 집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막 졸려가지고 어디로 갈까 막 갈등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정신이. 그래. 언제까지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할래? 인생은. 아니. 지금 당장 아닌 것 같아도 가서 들어봐야지. 그리고 또 삼성동쪽으로 기차를 타는 거예요. 그게 꿈의 간절함이에요. 꿈이 커서 제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간절함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원칙을 정한 거예요, 원칙. 그 원칙이 뭐냐면요. 이 암의 성공의 열쇠는 내 능력도 직업도 학벌도 아니다. 오로지 미팅 가느냐 안 가느냐. 그 미팅 가면요. 내가 언제 갈등했느냐는 듯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미팅이. 그래서 제가 그 미팅에서 정말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그 힘을 느꼈어요. 우리는 그런 걸요. 분위기라 그래요. 분위기. 여러분들 어떤 그룹은 우리 그룹하고 분위기가 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업을 쉽게 하셔야 돼요. 사업을 쉽게. 어떻게? 내 혼자 힘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분위기로 해야 됩니다. 분위기. 이 분위기가 뭔지 아세요? 팀워크예요. 제가 아마 나중에 이 팀워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예.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힘들게 생각하시는데 정말 쉬운 사업이에요. 정말 쉬운 사업. 방법 알고 나면.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원칙을 지켜야 되겠다. 일주일에 2번은 꼭 미팅 가야 되겠다. 왜?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가지고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3일만 지나면 다 까먹어. 오늘 아무리 형문돼도 암이 해야지. 학수말 들어보니까 진짜 암이 좋은 것 같아. 내가 결단을 해가지고 학수처럼 내가 정말 우리 남편 출퇴근 안 하게 해줘야지. 그렇게 결단했다가도 집에 가서 3일 있으면 집 보니까 출퇴근 잘하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3일만 지나면 다 까먹어버려 그냥 이게 보면. 그러니까 3일 지나면 무슨 생각만 하는 줄 아세요? 그날 동해물과 백두산 이거 딱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래서 집에 가시면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봤거든요. 분명히 내가 가슴에 품은 꿈은 어디로 날려보내고 그냥 그 가수 목소리만 귀에 쟁쟁한 거야. 그래서 꿈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잊어먹는다는 그 원리 때문에 꼭 3일에 한 번 오자. 더 올 필요도 없어요. 3일에 한 번만 오면 돼요. 그리고 오늘 같은 이런 행사, 이게 월드와이드 그룹에서는 OSR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런 행사를 꼭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행사에 와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확인이 돼. 저 사람 저렇게 살다가, 저런 경우, 저렇게 아내를 만나가지고 저렇게 성공하는구나. 들으면요, 사실 별 볼 일 없다고 말하는 건 내가 오만한 거고, 사실 나보다 더 특별한 사람도 별로 없어. 들어보면 다 그만해. 근데 다 돼. 보면은 아줌마도 되고 할머니 되고 아이씨도 되고 다 되는 것 같아. 예. 그 자신감이 막 생기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이런 랠리 같은 데 와가지고 얼마나 제가 치를 떨는 사람인지 아세요? 저는요 노래방도 안 가는 사람이거든요. 저희 그룹에서는 행사할 때 큰 펑션 말고는 절대로 이런 가수 안 부릅니다. 왜? 우리 김종인 사람도 노래 못 부르고 저도 노래 못 부릅니다. 예. 그래서 노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불러요. A면이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B면에서 만나요.
그래서 어쨌거나 내가 그렇게 싫었는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한 분 한 분 나와서 스피치하는 그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요, 내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있다. 이 분위기는 진짜 이상한데, 뭐 조그만 애 나오는데 갑자기 사람들 왜 다 일어나는데 갑자기 막, 그죠? 뭐 다이아몬드라고 소개하면 다 일어났다가 앉았다 막 이러잖아요. 처음에 그것도 되게 불만했어요, 저는요, 정말 인간 평등, 그 인간 존엄성 사상이 강한 사람이에요. 정말 저희 그룹한테 다 물어보세요. 저는요, 제 퍼스널들이 저하고 얼마나 편하게 대하는지 몰라요. 제가 강의하는 거 보면 뭐 카리스마가 철철 넘쳐가지고 다원들 다 때려서 막 잡는다,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강의할 때만 목소리가 커요. 강의할 때만. 밑에 내려가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너무 어렵게 또 엄한 아버지 밑에 자라봤기 때문에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요, 원래 애가 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기가 죽는다는 거는 나쁜 말이고 좋은 말로는요, 겸손해져요. 세상 사람들을요, 겸손하게 보게 돼 있어요. 왜? 나까지 깨뭐 이런 게 있어요. 제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지방에서 살았고 뭐 했기 때문에, 또 시골에 농사도 다 지어봤고 했기 때문에 겸손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원칙이 뭐냐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을 절대로 심판할 수 없다.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신만이 할 수 있는 거다. 내가 남이 한 남이 한 그 결심과 행동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다. 그게 제가 갖고 사는 원칙이에요, 삶의 원칙. 그래서 그걸 잘못 또 해석하면, 뭐,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분명히 그 사람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요, 제가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빨리 성취하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성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3개월 만에 SP 된 사람도 있고, 3년 만에 SP 된 사람도 있고, 10년 돼도 SP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보면. 제 주위에 보면. 근데 저는요, 절대로 그분들 보고 빨리 해라 소리 안 해요. 왜 너는 그렇게 못하느냐 소리는요, 더더군다 안 합니다. 제가 사업하면서 갖고 있는 원칙은요, 제일 칭찬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은요, 3개월 만에 SP 된 사람이 아니고, 10년 됐는데도 SP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가장 많이 칭찬합니다. 왜? 3개월 만에 SP 돼가지고 3개월 만에 월수입 버는 사람은 뚜들 패도해요. 돈 되니까. 근데 10년 돼도 SP 안 되는데 하고 있는 그 사람은 어때요? 돈 안 돼도 미팅 오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거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그래서 정말 그분들한테 칭찬해요. 그래서 제가요, 이제 핀이 크게 성장한 이유는 쇼드 플랜을 무지하게 많이 해서 성공했느냐? 물론 쇼드 플랜도 많이 했죠. 근데 제 사업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저하고 인연이 맺어지면요, 끊어지질 않아요. 안 떨어져 나가요. 왜? 저 우리 부장님한테 그대로 배웠거든요. 나무라지를 않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되면요, 그 사람이 나를 안 떠나요. 돈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친구들 만나면 좋죠? 친구가 돈 줘요? 일자리 줘요? 근데 왜 만나요? 좋으니까. 다른 원리가 필요 없어요. 피부 취향 바꿔 쓰는데 무슨 노하우가 필요하고 무슨 뭐 공부를 해야 되고 뭐 별걸 해야 돼요? 바꿔 쓰면 되지? 근데 사람들은요, 이 아메이는 무슨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 생각하고 뭐 결단하면은 뭐 훨씬 속도가 빨라진다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결단하면요, 당연히 내가 3개월 만에 해야 될 걸 1개월에 하죠. 근데 아무리 결단해가지고 내가 성공을 앞당겨도 나하고 같이 지내는 사람이 꼴보기 싫죠. 그럼 어느 날 그걸 놓고 싶어져요. 그래서 한국 아메이에 핀을 성취했다가 아메 안 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그만둔 사람들 많은 거 보면 너무 흐뭇해요. 왜? 그렇게 엉터리로 하는 사람이 많다는 소리예요, 그게. 비즈니스이기 전에요, 이 아메이는 사람들 관계 사업이에요. 인간 관계 사업이에요. 여러분들, 길 가는 사람 붙들고 지금 소란트 파는 거 아니잖아요. 다 누구한테 알렸어요? 다 내가 알고 있는 친구, 친척, 선배, 후배한테 알렸잖아요. 인간관계가 베이스로 된 사람한테 알렸잖아요. 근데 아메이 시작해가지고 인간관계 왜 나쁘게 만들어요? 더 좋게 만들어야지. 그러려면 어때요? 칭찬해야죠. 왜 나무라고 지어받고 금방 안 된다고 저 패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고도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돈 안 된다 그러면.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이 아멘이요, 딴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정말.
물론 뭐, 이 장인수 사장님이 강조하시는 또 여러분들의 업라인이 강조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요. 뭐 오늘은 어차피 저를 부른 거는 제 방법 들으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제가 성공한 과정을 들으려고? 그 저는 어떻게 했냐? 무조건 원칙만 지키잖아요. 무조건 원칙. 딴 거 다 필요 없어. 원칙 지켜, 원칙. 왜? 이 아메이 사업은요, 처음에 딱 시작하면 정체성이 실체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미국 아메이, 뭐 지금 덕 디버스 사장님, 뭐 세계 최고의 신뢰도 5A1, 뭐 아티스트리, 뉴트라이터 실체는 있지만 내가 이 실체를 갖고 구체적으로 내 거를 만드는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일반 사업처럼 점포를 짓거나 뭐 아니면 그 보증금을 내고 아니면 권리금을 내고 그 제품을 내 걸 소유로 해가지고 집에 쌓아가지고 재고를 부담하거나 이런 과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하라는 건 오로지 그냥 네가 필요한 거 필요치가 바꿔서야. 그거는 사업가가 하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소비자가 하는 행동이지. 필요한 거 바꿔 쓰는 게 사업입니까? 그 소비자지? 소비지? 근데 그게 사업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헷갈려 이게. 그러니까 실체가 안 보인다고 처음에는. 차라리 그냥 나한테 사업하려고 그러면 처음에 권리금은 그래도 많이는 아니라도 한 1,000만 원 내놓으라 그러면 그 1,000만 원 아까워서라도 뭔가 마음에 결심도 하고 미팅상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저절로 생각이 날 텐데 이거는 나한테 요구하는 거 우리나라는 또 가입비도 안 받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체성을 못 느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당신이 이거를 사업으로 느끼는 게 가장 우선이다. 사업으로 느껴야지 남들한테 뭐 정보를 전하든 말든 사업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꼭 미팅에 와라. 그래서 일주일에 2번 미팅,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쯤 하는 행사 꼭 와라. 그것만 지키면 반드시 성공한다. 저는요 12년 전에 그 원칙을 세웠고 지금도 그 원칙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와가지고 뭐 내가 OSR이라고 멀리 부산에서 멀리 양산까지 와가지고 와봤는데 조그만한 애가 나와가지고 시절 때문에 소리 해놨고 노래도 보니까 삼류 가수들 불러가지고 후진 뻔하다 다음 달 와서 뻔하다 그리고 집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사업에 대해서 큰 꿈을 꾸고 있어도 이 미팅에 대해서 느낀 게 없다고 그 다음 미팅을 안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 한번 보세요. 나 경제학 박사다, 내가 정치인이다, 의사다 이런 분들 중에서도 아무리 맨파워가 많고 인적 자원이 많아도 그 사람 본인이 미팅에 안 나오면요 그 사람 절대로 사업 안 돼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미팅 되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의사여야 되고 내가 박사여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미팅 오면 된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장인 사장님 그룹에 여기 온 게 지금 그래도 초대받은 게 한 서너 번, 한 3번 정도는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올 때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장인사님도 정말 그걸 강조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걸요, 정말 가슴 속에 정말 뼈가 되도록 내 마음에 심었다면 아마 그분들 여기 다 이렇게 앉아 계셔야 돼요. 분명히 이걸 건성으로 듣습니다. 건성으로. 그 학수가 거짓말이야. 지는 되니까 괜히 울 끌어모으려고 하는 소리야. 천만의 말씀. 제가 어제 그저께 일주일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28년 동안 3개국에서 크라운 엠버서 된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모르세요? 네,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후아오켄이라고 있어요. 후아오켄. 이분은요 78년도에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 파운더스 크라운 엠버서더, 중국에서 크라운 엠버서더, 대만에서 크라운 엠버서더, 태국에서 더블 다이아몬드, 인도에서 에메랄드, 필리핀에서 펄이에요. 근데요, 그분이 성격이 저하고 비슷해요. 엔지니어 출신의 내성적이야. 자기 물건을 못 팔아가지고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엄마한테 3% 좀 팔아달라고 그랬대요. 근데도 남한테 전할 자신도 없고 물건 팔 자신도 없는데 아미만 생각하면요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졌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이태리 빨간 차를 사고 싶어가지고 제가 들어보니까 페라리다 페라리. 엔지니어들은 차를 좋아하거든요. 페라리를 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막 꿈은 있는데 말도 못하고 전할 자신도 없으니까 사람들 데리고 막 끌고 스폰서십으로 데려갔대요. 그 미팅에 데려갔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하더래요. 그 자기가 배운 거야. 자기가 말 못해도 미팅에만 데려가면 된다는 거 안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희들한테 오셔가지고 노하우를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 잘하는 방법 딴 거 없대요. 그러니까 뜨거운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같이 있으면 된다 그래요.
그분이 저희들한테 해준 노하우예요. 28년의 노하우. 3개국에서 크라운 멤버스 된 분의 노하우예요. 그러니까 그분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그랬죠. 맞다. 내가 10년 전에 아미 시작할 때 저 사람 말 듣고 시작한 거 아닌데 내가 똑같은 방법을 했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아메를요 개인적인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면요 정말 힘들어져요. 그리고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요 이 아메 하면 답답합니다. 왠지 아세요? 나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내가 리크루팅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잘 못하거든.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개인적인 능력을 키우라고 자꾸 압박을 가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서 30분 동안 체조하고, 30분 만에 식사하고, 또 1시간 반 동안 독서를 하고, 막 이런 이야기, 그래서 성공한 사람 이야기를 자꾸 해요. 그게 좋은 줄 아세요? 물론, 도전하기를 원하는 어떤 진취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들으면 기죽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근데,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사람만 비누치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아메를 해보니까 아메는 별거 없더라고. 비누치약 쓰는 사람이 많으면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기만큼 못하니까 남들을 막 후드려 패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비누치약 바꿔 쓸 수도 있는데 안 바꿔 쓰는 거야. 딴 거 그냥 쓰는 거예요. 나는 아메 못해 그런 거야. 그럼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저기 아메 미팅 와서 가만히 느껴보니까 나는 참 능력도 없는데 와서 있으니까 막 이 미팅에 있으니까 내가 기분이 막 흥분되는 거야. 가슴이 붕붕 뛰고. 비누치약 바꿔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건 내 주위 사람들이 능력이 뛰어나고 레벨이 대단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왜? 세상에는 능력 뛰어난 사람 숫자보다는 평범한 사람 숫자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메는 보편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 보편성. 보편적인 논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얼마나 능력 있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자신감을 주느냐가 중요하다. 그 자신감을 주는 장소가 어디냐? 이 보통 사람이 모인 이 미팅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미팅을 소중히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93년도 10월 달에 알아보고 11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94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었어요. 첫 달에 6%, 그 다음에 9%, 12%, 15%, 그리고 다시 또 9% 뚝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암에 한번 올라가면 안 떨어진다 그러죠. 다 뻥입니다. 예. 처음에는 그룹에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이달에 확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매출이 편차가 생깁니다. 하지만 저희들처럼, 여러분, 업라인들처럼 다이아몬드가 되면요. 그런 현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매출이 떨어진다고 그 사람들 취업하면 안 돼요. 괜찮아요. 5년 후에는 다이아몬드 돼 있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게 훨씬 나아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그렇게 15% 정도 됐을 때 6월 달에 94년 6월 16일 날 제가 무쏘를 테스트하고 있던 도중에 덤프트럭하고 충돌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하는 시험이 뭐냐면 진동소음 시험이 뭐냐면 차에다가 진동 센서를 달고 최고 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차 전반적인 진동을 체크해가지고 진동 부위를 파악하고 그걸 없애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하여튼 어떤 차라도 신차가 나올 때는요, 그 차의 풀 맥시멈 스피드를 달려요. 무조건. 그게 저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 동료 한 분은요, 체험에 나왔을 때, 체험엔 최고 속도가 200km 넘습니다. 달리다가 대호방조제라고 저 서해안에 일직선으로,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4km인가 일직선이 있어요. 그 방조제가. 거기 달리다가 덤퍼트라고 충돌해가 그 자리에 접사했어요. 그러니까 직장인이 그런 거예요. 말이 좋아서 연구원이지. 완전 노가다예요, 노가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나 어디 연구원입니다 이러면요, 그냥, 그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도 연구원? 예. 연구원, 노벨 상 받는 사람들 아닙니다. 예, 어쨌거나, 제가 그날도 하여튼 자동차가 좋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고귀하다 아니다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죠, 그죠? 너무 신나가 쫙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가던 덤프트럭이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덤프트럭을 피하려고 샥 옆으로 빠지는데 그 프로토카는요, ABS도 없고 에어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손으로 두들겨 만든 차예요. 그러니까 차가 벌렁 뒤집어 옆으로 휙 들쏘더니 그대로 돌진해가지고 덤프트럭 둥그란 거예요. 그리고 꽝 박은 다음에 낭떠러지로 펑 떨어졌어요. 한 2m 넘는 곳으로 옆에 길 바깥으로. 그러니까 꽝 박는 순간 제가 탁 미끄러져가지고 싸구다 하고 꽝 박는 순간에 정신을 탁 잃었어요. 그리고 차가
뚱 떨어져가지고 쾅 하고 섰겠죠. 탁 깬 거예요. 눈이 떠진 거예요. 근데 눈을 탁 뜨고 보니까 차가 이제 길은 저 위에 있고 밑에 눈바닥이 딱 떨어져 있는데 앞에 그 본넷대라 그러잖아. 엔진룸. 없어요. 이게 받쳐가지고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았어, 보니까. 그래서 뭐 얼굴 상태를 뭐 그렇게 하지, 뭐 얼굴도 막 뭐 얼얼한 것 같고 막 다 얼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 영화 보면 차가 부딪히면 무조건 폭발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폭발 잘 안 하거든요, 차. 엔진룸에 직접적으로 어떤 가연성 물질이 점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폭발 잘 안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뭐 부딪히면 다 폭발하게? 우리가 차를 그렇게 안 만들어요. 근데 영화는 어때요? 잘 가던 차가 뭐 어디 턱 걸려가지고 낭떠러지 떨어진 중간에 팡 터지고 말이죠. 그거 다 뻥입니다. 예.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은 환경의 동물인지라 그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왠지 내가 탄 이 차는 이제 폭발할 것 같은 거야. 막 마음이 막 급해지더라고 이게. 그래서 막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 열라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팔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 어깨가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거예요, 어깨가. 그러니까 팡 맞으면서 안전벨트 맨자리가 딱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 얼굴이 핸들에 갖다 박은 거예요. 그 핸들에 싹 다 밀었더라고요, 얼굴을 이렇게. 그러니까 안전벨트 안 맸으면 바로 그 자리에 적사했죠, 그죠? 안전벨트 꼭 맸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안전벨트 때문에 지금 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어깨가 여기 밑에 떨어지는데 나중에 한 건데 이 쇄골이 끊어지고 이게 여기 팔이 달려있는 관절 있잖아요, 이거. 이 관절 이게 깨졌어요. 안에가 깨지고 손목이 90도로 똑 부러져 있더라고요. 손목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또 보니까 끔찍하죠, 그죠? 아프겠죠? 하나도 안 아파요. 정말입니다. 제가 사고 당시에는요 하나도 안 아픕니다. 진짜. 이걸요 제가 딱 끌어올렸어요. 이렇게. 인대는 붙어 있으니까 딱 끌어올렸습니다. 살아야 되는데 아픈 게 뭐 생각납니까? 딱 끌어올리고 문 열고 탁 나오는데요.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 난줄 아세요? 이 정도면 암이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 박수 친 분들 다 정신 나갔죠? 미쳤죠, 그죠? 예. 네. 미친 거 맞습니다. 저 미쳤죠, 그죠? 아니, 사고 나가 죽을 판에 무슨 암의 생각을 하냐고. 가족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고, 그죠? 부모님 생각해야지. 맞죠? 맞습니다. 근데 틀렸어요. 저도 사고 나봤잖아요. 가족 생각, 부모님 생각, 그때 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나는 줄 아세요? 차가 확 미끄러지는 순간, 사고다! 그 순간에요, 정말 그 찰나에 중화선처럼 다 지나갑니다. 나는 지금 나이 30대 초반인데,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안 해본 것도 너무 많은데, 그게요, 순간에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정신을 팍 잃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사람이 얼마나 현실 적응이 빠르냐면요, 쿵! 딱 살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살 길이 걱정이야. 와, 제가 정말 놀랬다는 거. 왜냐면, 쿵, 딱 보니까, 회사에서 잘리겠는데?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토카 한 대가, 프로토카는요, 한 대가 한 1억 정도 치입니다. 그게. 손으로 다 만든 거라 가지고 엄청 단가가 비싸요. 이건 이제 나 죽었다, 이제. 예. 회사 재산 1억 해먹었지. 팔 부러진 꼴을 보니까 이게 안 움직일 것 같아, 앞으로. 왜냐하면 너무 심각했어요, 딱 보니까. 내가 왼팔을 못 쓰면은 날 연구원 자리를 놔두겠냐, 이거야. 좀 경력하면 좀 줄고 내보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암의 생각이 딱 나더라니까요. 암이 날 수 있겠다. 그냥 그 생각이 난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찰나에. 암이 날 수 있겠다. 왜? 제가 암이라면서 보니까 팔 없는 분도 암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손이 없는 분도 에메랄드였어요. 제가 봤어요, 직접. 그러니까 내가 이 팔 못 쓰면 못 돼. 근데 오른손으로 플립차트 넘기고 설명하면 되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월 16일 날, 93 6월 16일 날 병원에 이제 딱 실려갔습니다. 하여튼 막 복잡하더라고요. 누구는 어떤 의사는 여기를 수술하고, 여기는 고정을 시켜야 된다고, 어떤 의사는 여기를 수술하고, 여기를 고정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고 사람 몸 두고요, 자기 나중에 막 판단하는데 막 미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건 최종 결론은 여기를 수술하고 여기를 고정시키자.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 볼트를 다 4개를 박았어요, 여기다. 박고, 여기는 완전히 깁스하고, 절대로 움직이지 말아라. 네 몸은 지금 움직일 상태가 아니다. 이거 병원에 딱 눕혀놓고 똥오줌 다 받아냈어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 업라인 중에 한 분이 오신 거예요. 병 문안을 오셔가지고 뭐라 하냐면, 정학수 씨, 태어나기 전에 SP 됩시다. 딱 이러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몇 퍼센트대 사고 났다고요? 역시 제대로 들으셨네. 15%대. 400만 PB 했을 때 사고 났어요. 그만 400만 PB 유지하는 것도 힘든 거죠, 그죠? 근데 SP면 1000만 PB잖아. 2배가 넘잖아. 제가 속으로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 문안 왔으면 문안이 날 것이지. 할 말 없으면 조용히 있다가지 무슨 SP가 되자고? 저 그렇게 원망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너무 황당한 이야기 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아내를 몰랐어요. 저 6월 16일 날 병원에 입원했는데 7월 달 제 PB가 1000만 PB가 넘었어요. 병원에 누워가지고. 8월 1일부로 병원에 누워가 SP가 된 거예요. 제가. 진짜 좋았겠죠, 그죠? 여러분 SP 되고 싶죠, 그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SP, 꿈에 그렸는데 SP가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된 거야. 근데요, 걱정은 더 되더라고. 다음 달에 또 될까? 있잖아요. 왜? 내가 열심히 뛰어서 한 거라면, 내가 다음 열심히 뛰면 하면 되니까,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가 걱정이 안 되겠는데, 이거는 나는 가만 누워가 된 거니까 다음 달 또 되겠냐 이거예요. 걱정 진짜 많이 되더라고요. 좋긴 좋은데. 근데 웬걸? 8월 달 매출은요, 1400만 PB가 넘어갔어요. 항그룹 독립하고 사이드가 400 넘었어요. 그 다음 달에 또 1900만 PB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제가 누워가지고 10월 1일부로 GP가 된 거예요. 제가 병원에 이제 그때 이제 한 3개월 누워있었기 때문에 이제 앉아도 돼요.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이니까 크라운 앰버서드니까 암이 다 알죠. 근데 제가 그때 뭘 알았겠어요? 앉아가지고 왜 이러지? 왜 되지? 이 생각 막 들고 왜 되지? 회사 월급은요 줄었어요. 제가 사고 나는 순간부터 그달부터 제가 다른 일을 못하니까 기본급만 나오더라고요. 한 30%가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수입은요 2배, 3배 늘어나는 거예요. 암의 수입은. 그 왜 그러지?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무릎을 딱 친 거예요. 맞아. 나는 제대로 암을 한 거야. 그게 뭐냐면, 저는요, 한 사람한테 쇼드 플랜 하면은 그 사람이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이야기했어요. 한 사람 안 한다고, 몇 사람 만나고, 그 사람, 물론 계속 새로운 사람 만나야 되지만, 이 사람은 버리지 않았어요. 계속 만났던 게 잘했던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홈미팅 해줄 수도 있지만, 홈미팅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꼭 제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미팅에 꼭 가자 그랬어요. 미팅에. 미팅에 안 가면 사업 발전을 안 하니까 미팅에 꼭 가자. 그래서 내가 미팅에, 홈미팅 와주는 것보다는 미팅에 초대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사람들이 몸을 안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미팅에 제가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면요, 한 달 내로 미팅에 초대해가지고 스폰서하고 다 인사를 시켰어요. 그거예요, 그거. 그게 제가 되는 이유더라고요. 내가 병원에 딱 누웠는데도 이 사람들이 미팅을 안 하는 거야. 쉽게 말해 시스템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자기가 알린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미팅 가자 그러면 애들 밥 해주느라고 바빠가지고, 남편 때문에 바빠가지고, 우리 뭐 회사 때문에 바빠가지고, 바빠서 미팅 못 온다 그러죠. 여러분들처럼 바쁜 사람 때문에 그 미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좀 바빠가 미팅 가기 좀 힘들지만요, 내가 좀 바쁠 때 내가 결단을 내리고 미팅을 가놓으면, 그 다음에 정말 내가 바빠가지고 저처럼 병원에 누워있어도 미팅에 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왜 내가 미팅을 계속 가야 돼? 내가 다 알아들었는데? 나 미팅에 안 가도 돼. 나는 쇼드 플랜 잘할 수 있어. OM 잘해. 난 전할 수 있어. 그분들은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달하는 사람이 잘해야 돼요. 그럼 내가 전달하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팅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얼마나 신났겠어요. 이제 방법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도저히 병원에 못 누웠겠더라고. 그게 원래 정형외과가 좀 그렇잖아요. 정형외과 들어온 사람들을, 정형외과 입원하는 사람들을 보면 시체 같고, 한 이틀만 지나면 다 전부 다 날라리 환자 같잖아요. 이 정형외과 특징이 그래요. 그 교통사고 환자들 보면 다 날라리 같아요. 근데 사실 심각하거든요. 뭐 허리 나간 사람, 뭐 안에 쇠 박은 사람, 이런 사람, 그때는 표가 안 나거든. 어쨌거나요, 제가 이제 한 3개월 지나니까 이게, 그 붙어는 있더라고, 이게. 그래서 왼팔을 이렇게 기부스 해가지고 손가락 3개만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요게 움직이는 저요. 그러니까 못 앉았겠던 거야. 그 열정에 전해야지. 그럼 나온 거예요, 밤에. 몰래. 밤이 나와가 저녁 한 6시, 7시면 되면 나와요. 나와가지고 차를 몰아요. 제가 그때 이제 르방 펜타5라고 해가지고 스틱이 있어요, 스틱. 스틱을 제가 몰고 다녔어요, 팔 하나로. 오토 같으면 간단하죠. 이걸로 운전하면 되는데, 스틱인데, 이거 하는데요. 그게 사람이 원하면요, 길이 보이더라고. 세상에, 제가요, 그거를 평택에서 몰고 광명시까지 갔어요. 광명시에 우리 김기범사님이라고 대학 선배가 있었거든요. 이 선배가 종군당의 연구원이었는데, 제가 암에 지나니까 피라미시라고, 비누장사라고, 구출해주겠다고 왔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 뉴트럴라이트 만드는 비디오를 보더니, 어떻게 된 게 건강보조식품 회사가 제약 회사보다 관리 기준이 더 까다롭냐고 너무 신기하다고 이러면서 궁금해가지고 미팅 계속 오다가 지금은요 트리플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분 집에 가야 되잖아요, 도와주러.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핸들을 잡고 기아를 바꾸고 원하면 이걸 틀고 딱 잡고 바꾸고 탁 놓고 이렇게 운전해 갔어요, 제가. 그렇게 갔는데 그렇게 가가지고 팔 없어도요, 이 팔 없어도 쇼트플레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병원 생활하면서 2005년도 1월 1일부로 PT가 됐어요. 그리고 2005년도 4월 1일부로 펄이 되고 2005년도 8월 1일부로 95년도 8월 1일인가 9월 1일인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4월 1일날 펄이니까 5월 6일 7월 8월 1일이죠, 그죠? MRI 됐어요. 제가 그때까지 여전히 입원해 있었어요. 병원에 누워서 MRI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야, 암에가 보험 기능이 있다 그러더니 바로 이거구나, 이게 보험 기능이구나. 내가 처음에 암에 한 게 제대로 한 게 멀쩡하게 했고 나머지 거의 7개월 이상은 내가 계속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 시설 주고 있었는데도 피는 계속 성장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MRI 정도까지 병원 생활하다가 이제 퇴원하고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물리치료 하다녔어요, 물리치료. 왜냐하면 팔이 전혀 안 움직였어요. 지금 날씨가 밖에 꾸무리하죠, 그죠? 지금 저기 욱신욱신하거든요. 팔이 제대로 잘 안 올라가요, 이게. 그러면서 물리치료 하면서 제가 다이아몬드 됐어요. 그럼 이게 되는 사업 아니에요? 여러분, 되는 사업이에요. 이거 되는 일이에요. 병신이 되는 거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팔이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말을 못 하십니까? 쇼트플랜 하세요. 제가 해보니까요, 내가 아무리 아내가 좋게 느껴져도, 내가 아무리 흥분하고 이야기해도 한 번에 알아듣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싫다 그랬어요, 다 누나 하라 그랬어요. 또 하다가 중간에 이거 되는 거냐, 되는 게 맞냐고요, 묻는 사람도 많았어요. 제가 그때만 말했어요. 된다고. 또 스폰서가 해줄 말은 딴 거 없더라고. 됩니다. 5년 후에는 반드시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암에 이양하시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미쳐서 하셔야 돼요, 미쳐서. 물론 뭐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넉넉한 형편에 계시기 때문에 저 같은 막 열정과 뭐 갈망이 안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요, 그래도 분명한 거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는 하셔야 돼요, 무언가나. 더더구나, 뭐 여러분들 뭐 강의에서 너무 많이 들으시겠지만 우리 미래 사실 너무 불투명하잖아요.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당장 내가 이번 달에 열심히 해가지고 냉장고를 바꾸고 1년 열심히 해가 자동차를 바꾸고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노후에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 되겠다. 그건 정말 장기적인 목표. 큰 돈은 아니었는데 정말 멀리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는 포기가 없는 거예요. 이 아내가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모든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그 노하우를 다 포함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평생을 두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금방 안 해도 괜찮은 거야. 왜? 나 평생 전할 거니까. 이게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암의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한 단계, 두 단계 내려가는데, 빠른 데는, 빨리 내려가는 데는 뭐, 3, 4개월이지만 늦게 내려가는 데는 뭐, 2단계, 3단계 내려가는데 1, 2년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네트워크의 주인공이 되려고 그러면 그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먼저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분명히 네트워크 마케팅 시작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이 사람을 때려치워버리는 거야. 자기가 먼저 포기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 잘 되는 사람하고 안 되는 사람하고 사회적으로나 뭐 능력이나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딱 하나의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 딱 하나의 생각의 차이. 그 생각의 차이가 뭐냐면요. 이 암회를 딱 접할 때 쉽게 우리가 말하는 자영사업가로 접하느냐 아니면 남한테 의존하느냐 이 차이예요. 쉽게 말해서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준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면 이 세상에는요, 통제 가능한 것이 있고 통제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다 판단할 수 있죠. 자, 통제 가능한 것이 뭐죠? 나 자신.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벌떡 일어나면 되잖아. 누워야 되겠다. 눕죠? 이거 내 멋대로 되죠? 내 미팅 내가 미팅 가야 되겠다. 사람 만나야 되겠다. 통제 가능하죠? 그러니까 통제 불가능한 것. 그 외의 모든 것. 그러니까 나 외의 모든 것은 다 통제 불가능해요. 어때요? 여러분 남편 통제 가능합니까? 니 오늘 회사 마치고 바로 집에 들어와. 들어옵니까? 니 오늘 술 먹지 마. 술 안 먹습니까? 어때요? 와이프 통제 가능합니까? 옷 사지 마라. 옷 안 삽니까? 여러분 하면 내 속에서 내 새끼도 내 통제하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나 말고 남은 다 통제 불가능해요. 근데요, 사람들이 이 암을 접할 때 어떻게 접하는 줄 아세요? 나, A, B, C 하면, 오, A, B, C, A, B, C. A, B, C 명단이 쫙 떠올라요. 그죠? 찾아가죠. 무슨 마음으로?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야. 내가 벌써 다 통제했어. 결정해 놓은 거야. 그래서 쇼트플랜을 딱 해. 뭐라 그래요? 됐다, 니네 열심히 해라, 이러죠. 피라미드잖아! 뭐 이러잖아, 그죠? 그럼 어때요? 손을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피라미드 아니라니까? 근데 붙습니다, 거기서. 네가 내 친구라며. 내 가족이라며. 오빠잖아. 왜 안 하는데? 동생이 하면 해야지. 아, 형이 하는데 네가 안 해?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돼요? 싸움이 되잖아. 왜 싸워요? 통제 불가능한 것을 통제하려고 드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왜 하면 힘드냐고요? 통제 불가능한 것을 통제하려고 드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처음에 아멘을 딱 접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해줄 거야 이 마음 갖는 사람은요, 백발백중 다 실패합니다. 왜? 통제 불가능한 것에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통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려고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열심히 해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이유가 이미 기준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쇼트플랜 해요. 그건 내 통제하에 있으니까 내가 사면 되잖아요. 우리 아미하면서 다 그러잖아요.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다고. 내가 가면 되잖아, 내가. 쇼트플랜 해. 싫대. 알았다. 나도 처음에 싫어서 그럼 씹어 오세요. 이거 못할 분 계세요? 쇼트플랜 했어. 피라미드래. 그래. 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 알았어. 집에 와. 이거 못해요? 다 할 수 있죠, 그죠? 여기까지는? 그러면, 그 다음 또 가. 이거 할 수 있죠? 오라 그러지 않지만 갈 수는 있잖아. 가. 그럼 또 쇼트플랜 한번 해봐. 또 싫대. 그럼 또 와요, 그냥. 다 할 수 있죠? 그럼 또 가. 이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한 번만에 바꾸려 그러지 말고, 통제 불가능한 것을 한순간에 스위치를 돌리려 그러지 말고, 통제 가능한 방법으로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하고 싸울 일도 없고 속 썩일 일도 없어. 내 속이 끓을 일도 없고 뒤집어질 일도 없어. 너무 편한 거예요, 아내가. 저는요, 어떤 마음을 하냐면 제 그룹에 뭐 다이아몬드 그룹도 있고 수석 다이아몬드 그룹도 있고 트리플 다이아몬드 그룹도 있고 뭐 SP 그룹도 있고 3% 있잖아요. 저는요, 그 사람들을 내가 성공시키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성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 뭐 신입니까? 전지전능합니까? 인간을 성공시키게?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본인의 의지로. 단지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도구를 내가 제공할 뿐인데 그 사람들이 원하면 선택하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면.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뿐인데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그 환경을 자기 걸로 만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 같은데 생각해보면요, 각도가 전혀 달라요. 그리고 너무 편해요. 저는 이 사람이 하다가 떠나죠. 해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SP 됐는데 니하고는 못하겠다고 가요. 딴 사람하고 하겠대요. 저 가라 그래요. 저 한마디. 그러세요. 저하고 잘 안 맞아요. 뭐 섭섭하기는 어쩔 수 없네요.
제가 사장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제가 정말 사장님을 아끼기 때문에 사장님의 존중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저는 그랬어요. 정말 박수 쳐드려요. 정말 잘하고. 실제로 그런 애가 많아요. 제 밑에서 하시는 분이 제 다운날 김기범 다운으로 가겠대요. 저 가시라 그랬어요. 어차피 내 그룹 아니냐고요? 어차피 내 그룹이긴 하지만 수입적으로는 전혀 관계 없어져요. 예. 다 하시잖아요. 제가 박수 치고 그냥 정말 뒤에다가 한마디 욕하지 않고 보냈어요. 1년 지났어요. 다시 왔어요. 그 보통 갈 때 막 뒤통수 대고 욕하죠? 안 와요. 영원히 진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의지를, 그분의 결정을요, 여러분 인정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또 와요. 왜? 나를 인정해준다는 걸 깨우쳐요, 나중에. 그래서 사람이 모이더라고요. 저는 해보니까. 그래서 내가 말로만 인간의 존엄성, 사랑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을 진정 존중하는 건요, 그 사람 결정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오고 하다가, 아멘 그만뒀어. 어떤 분들은, 아멘 그만둔 사람들 바보들이야, 멍청이들이야. 미쳤어. 아니라니까요? 아멘 그만둔 사람들이 미쳐서 그만둔 게 아니에요. 성공을 아멘에서만 합니까? 밖에 다니는 벤츠가, BMW가 아멘 하는 사람만 탑니까? 아니잖아요. 성공은 다른 세계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멘하고 정말 안 맞아가지고 다른 세계로 간다면, 거기서 정말 벤츠 타는 성공자가 된다면 우리 박수를 쳐야죠. 그게 인간 사랑이지. 그게 인간 존중이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정말 바깥 세계에서는 시작할 수 있는 미천도 없고 줄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런 도와줄 부모도 없고 그런 도구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 아메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아메를 할 때 정말 이 아메를 제3자들이 올바른 시각으로 평가해 주지, 아메 하면은 정상이고 아메 안 하면 다 미치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혹시 아메 하시다가도 떠나시더라도 욕하지 마시라. 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는 최선의 생각을 했을 거고 최선의 결정을 내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하는 인간 평등이고 인간 존엄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안 갖고 있어요. 나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나하고 똑같은 일 할 때는 존엄성, 나를 등질 때는 어때요? 인간이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왜 되냐를 자꾸 저한테 되물어봐요. 되물어보고 또 되물어보면요, 결론은 정학수 옆에 오면 편안한가 봐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그룹을 가지시려면요, 여러분들 옆에 왔을 때 사람들이 편안해야 하면 돼요.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누치약 받고 쓰는 건요, 하나도 힘든 게 아니거든요. 쓰던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고 싶으시면요, 큰 그릇이 되세요. 그러면 돼요. 큰 그릇이 뭐예요? 내가 박사학 있다고 논문 쓰고 뭐 정신이 되는 게 큰 그릇이에요? 아니거든요. 큰 그릇은 뭐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사고와 다른 사람의 결정, 다른 사람의 인생도 내가 다 포용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그룹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돈이. 그래서 이 돈 때문에 노예가 되지 마시고 돈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토바이를, 이제 우리 매니아들은 바이크라 그러는데, 그 오토바이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BMW도 한 2대 있고 뭐 주카티도 갖고 있고 한 3대 지금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하루는 그 BMW 매장에서 매니아들 앉아 죽쳐가지고 잘 이렇게 막 오토바이 이게 좋아 저거 막 놀잖아요. 근데 하루는 한 노인이 오셨어요. 노인이 야마하라고 있죠, 오토바이. 두두두 타고 오시더니 또 내리더니, 야마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뭐 BMW는 좋은 거 없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디펜던트가 좋습니다라고 막 자랑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하니까 이분이, 그래, 한번 타볼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물었어요. 그 이분이 그런 거예요. 저요? 삼포만두 회장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삼포만두 아시죠? 그 회장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두 장사는 어떻게 하자, 어디다가 하셨어요? 뭐 이러니까, 만주에서 만두 먹어봤는데 만두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 가서 만두 장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만두를 했대요. 그래서 성공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 성공하면 이것저것 너무 많이 버려가지고, 막 망할 때 주위 사람 다 끌고 망한다 그러시면서, 나는 꼭 만두를 끝까지 지킬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만두 파동 있을 때, 이 삼포만두는 거기 안 들어갔어요. 아세요? 그래서 삼포만두는 믿고 드세요. 저 삼포만두 피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분 생각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분 생각이, 철학이 정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한테, 우리가 어리니까 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어. 돈 꼭 벌어야 돼. 이러더라고요.
이 돈이라는 게 웃기는 거야. 이 돈은 있잖아.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필요한데 내가 한 달에 190만 원을 벌어가지고 10만 원만 모자라도 아침부터 눈 뜨고 잘 때까지 1년 내내 돈 생각만 하게 된대. 그게 돈이래. 그 돈은 꼭 내가 필요한 만큼 벌어야지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긴대. 근데 그렇다고 내가 200만 필요한데 2천만 원 2억을 번다 그래서 10배, 100배 행복한 거냐? 그건 아니래요. 그래서 그릇이 안 된 사람한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 돈이 그 사람을 망친대. 그래서 내가 큰 돈을 벌려고 그러면 내가 먼저 큰 그릇이 돼야 돼. 제가 그때 그 말씀 듣고 얼마나 배운 게 많아요. 제가 크라운 때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참 큰 부자가 되는 건구나.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아멘해야 되지 않겠냐. 예. 그래서 돈이 전부라서 우리가 아멘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만큼 벌어야 된다. 우리 미래를 보장할 만큼, 우리 노후. 왜 30대, 40대는 멋있게 살다가 60, 70대면 왜 사람들이 힘들어지냐 이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경륜이 쌓일수록 더 멋있게 살아야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멘 당장 오늘 보고 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 여러분들 제 테이프 중에요. 성공의 우물이라는 테이프 있어요. 한번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성공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우리는요 어차피 다 깨진 독이에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인간들은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제가 달마의 놀자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마지막에 그 주지선이 내주신 그 문제가 있잖아요. 깨진 독에 물 채우기. 제가 그거 보면서요 정말 터득한 게 그거예요. 우리같이 깨진 독에 물을 채우려고 그러면 고무신으로 갖다 퍼버가 될 일도 아니고 바가지로 퍼볼 될 일도 아니고 그냥 이 깨진 독을 그냥 물속에 집어넣으니까 되더라고요. 내가 성공하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내가 내 혼자 힘으로 그 독에 물 채우려고 그러면요 아무리 바빠도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그냥 성공하고 있는 그 우물에 여러분 자신을 풍덩 빠뜨리시기 바랍니다. 꼭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